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지금 상당히 춥죠? 여러분들이 감기 요새 금년 그 겨울에 독감이 많이 유행해서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물론 저도 감기를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걸릴 정도로 좀 건강한 편인데 금년에는 이미 한 번 걸려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이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오늘은 사실상 그 굉장히 여러 번 방송이 됐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위 등급 6급 이하 오하라 08 요건이 얼마나 많이 질문이 많이 했고 또 많이 다뤄졌는지 여러분들은 내 방송을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심근 허혈 6급 이항 오하라 08호로 내가 일단 그 등급을 받으려면 심근 허혈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요구를 해도 여러분 꼭 잘 들으시고 이 방송을 기억해 뒀다가 모르면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래서 자 보면은 6급 이항 오하나 08 심근허혈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6급 이항 오하나 08호를 굉장히 선호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보다 또 뭐 5급 4급 되면서 좋겠죠. 그러나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내가 6급 이항 정도면 될 텐데 왜 안 되는가 라고 하면서 속상해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숙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거까지 강의한 거 방송한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거는 꼭 들으시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 스스로 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제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은 상호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유익이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 본인이 열어보지 않아도 핸드폰에 2, 3초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위 등급 6급 이항 허혈성 심장 질환자가 상위 등급 6급 이항 오하나 08호에 내가 꼭 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읽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심근허혈. 심근허혈이 뭐냐? 이 심근허혈에 대한 것은 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근허혈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근허혈이 상위 등급 상위 6급 이하 오하라 08 요건에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기도 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러이런 첫 번째 경우는 심근허혈이 없어도 상위 6급 이항이 되고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것은 그런 경우에 그런 부위에 이 허혈성이 있다면은 이거는 꼭 심근허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어도 심근허혈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두 가지를 놓고 딱 말씀드리면은 거기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심근허혈이 없어도 되는 거. 심근허혈이 없어도 상위 등급 6급 이항 충족이 되는 요건. 이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란에 붙여 놓을 거예요. 하단에. 우리가 이 수술을 조영술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을 하기 전에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하죠.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합니다. 다 아시죠? 그거는
그거는 이제 이 수술을 해도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하게 되죠. 자,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한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느냐, 심근 허혈이 없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심근 허혈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과 없어도 되는 부분 두 가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처음에 심근 허혈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 어디냐? 우리 그 가슴에는 심장에는요 좌심방과 우심방이 있어요. 근데 좌심방이 주심방, 주요심방,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건 보조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좀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니까 의학적인 용어하고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자, 내가 우측에 좌측에 허혈, 그러니까 내 지금 이 그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좌측에 협착병변이 있느냐? 협착병변이 뭡니까? 혈관이 좁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측 지금 그 영어로 표시된 것은 LM, 그러니까 좌주간지 관상동맥과 그 다음에 그걸 LM 그리고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그러니까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여기는 PLAT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두 가지만 구분하면 돼요. 내가 여러분께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 조영술 검사를 받고 소견서를 보고 만약에 좌주간지 관상동맥 가로 열고 LM 또는 좌전 하행 관상동맥 가로 열고 PLAT 가로 닫고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6급 이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했던 좌주간지 관상동맥 LM 또는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PLAD를 제외한 이 부분이 아닌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닌 다른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70% 이상의 협착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혈관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70%가 좁아졌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 또는 운동 부하 검사를 해서 심근 허혈이 나타나야 6급 이항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설명 다 끝났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여러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단에 제가 그 내용을 붙여 놓을 거니까요.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좌주간지 관상동맥 LM이라고 해요. LM이라고 영어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LM. 좌주간지 관상동맥 LM 또는 좌전 하행, 그러니까 좌주간지는 그 몸통을 얘기하고요. 좌전 하행 관상동맥은 그 몸통에 연결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위부, 몸통에서 가까울 끈이죠. 가까울 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PLAD라고 합니다.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70%는 아까 좌주간지든 LM이든 PLA가 아니더라도 일단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필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받았는데 LM 또는 PLAD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다. 그런 사람은 6급 이항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LM 또는 PLAD를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 협착 병변이 있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나 운동 부하 검사를 받아서 심근 허혈이 양성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심근 허혈, 이 지금 화면에도 심근 허혈이라고 지금 대문짝만에 써놨어요. 심근 허혈 여부는 내가 그 지금 현재 관상동맥 어느 부위에서 내가 지금 이게 고장이 났느냐, 관상동맥 어느 관상동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 몸속에 피가 흘러야 되니까 관상동맥이 있는데
그럼 어느 부분이냐? 그럼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딱 두 가지 말하면 돼요. LM 또는 PLAD. LM이 뭐냐면 좌주간지 관상동맥, 몸통이에요, 몸통. 그 다음에 좌전 하행 관상동맥의 근위부는 아까 몸통에 연결되어 있는 가까이에 있는 관이에요. 소관이죠, 그런 거. 그걸 PLAD라고 해요. 자, 내가 LM 또는 PLAD가 AD에 협착병변이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심근 허혈이 없어도 6급 이항에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LM 또는 PLAD 이 외의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 초음파 검사나 운동 부하 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 다 끝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약간의 지금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요. 이것을 왜 지금 이게 이전에는 그러니까 2016년 2월 29일자로 이게 개정이 됐어요. 이 법규가. 그러니까 2016년 2월 29일 이전에는 심근허혈이란 단어를 그 단어 자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없었어요. 6급 이항 5108 요건에 심근허혈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6년 2월 29일자 개정되면서 심근허혈이라는 이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아마 이게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했겠죠. 그래서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아주 쉽게 6급 이항까지 됐어요. 근데 2016년 2월 29일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정말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신청하면 거의 7, 80%가 탈락이 됐어요. 20% 정도밖에 구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망설였던 분은 가슴을 치고 땅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때 신청해서 됐는데 나보다 더 건강한데도 됐다. 나는 그보다 악화됐는데도 지금도 안 되고 있다.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거는 아무리 가슴이 아니라 땅을 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이미 버스는 지나갔으니까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뭐 그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규가 좀 강화됐다는 자체가 좀 우리 파병 용사들에게 정말 결정적인 진짜 가슴 아픈 그런 결과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만도 많았지만 이미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심근허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지금 누가 여기서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수술하는 조영술 검사를 하는 의사만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아니면은 또 좌전 하행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이 아닌 부분에 만약에 이게 나타나면 우리 그 집도하는 의사, 수술 집도하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와 운동 부하 검사를 해서 심근 허혈이 양성 반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단서하고 소개하는 게 조영술 검사를 해서 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꼭 소견서를 받으세요. 그럼 소견서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초음파 검사를 운동 부하 검사 결과 초음파 검사나 운동 부하 검사를 하니까 심근 허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심하고 신청이 돼요. 심근 허혈이 LM이나 PLAD가 아니면 이제 꼭 심근 허혈이 있어야 되는데 심근 허혈이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없으면은 신청하면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교통 정리를 지금 충분히 해드렸어요. 지금 뭐 이 정도 했으면 더 되풀이 안 해도 되겠죠? 심근허혈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상위 등급 6급 이상 오하라 085를 내가 해당이 되려면 먼저 허혈성 심장 질환자로 협심증에서 좀 약간 더 악화된 부분이죠. 허혈성 심장 질환자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받아 보니까 일단은 좌주간지 관상동맥과 또는 좌전 하행 관상동맥, 몸통과 몸통 근입이 가까이 있는 거, 그러니까 LM과 PLAD라고 해요. 예? 그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싱글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은 아까 이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주간지 하행동맥 관상동맥 그 이외에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사람들은 초음파 검사나 운동 부하 검사를 받아서 심근 허혈이 양성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위 등급 6급 이하 아무리 신청해도 또 탈락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초음파 검사나 이제 운동 부하 검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온다 하면 운동 부하 검사는 뭡니까? 집에서 우리가 그 걷기 운동하는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비슷한 게 그 병원에 가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은 그 뛰다가 숨이 가빠서 못 뛰죠. 하다가 중단하면 돼요. 그 옆에 간호사가 딱 서서 그 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하면 중지를 시키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만약에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 주요 혈관이 70% 이상으로 막혔다면 이게 꼭 운동 부하 검사가 초음파 검사보다는 약간의 심근 허혈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약간 높다. 그렇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 10분 동안 뛰어야 됩니다. 뛰면은 근데 이제 숨이 가파서 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또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톱을 시킵니다. 스위치를 딱 눌러요. 그러면 이제 그치죠. 그러니까 큰 뭐 사고 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부하 검사까지 해서 만약에 심근 허혈 양성 반응이 나오면 6급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장황하게 짧은 걸 갖고 길게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아시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도 또 나중에 모르고 또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제가 여기 놨고 또 이 하단에도 또 이 내용을 아까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을 하단에다 제가 병기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보기를 누르면 밑에가 이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단에 이렇게 그 핸드폰 이렇게 내리면은 더보기라는 게 나오면 그거 누르면은 제가 이 설명한 부분이 보조 설명이 거기에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한테 전화를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만 하시지 마시고 물론 제가 바빠서 여러분께 뭐 이렇게 오시라 소리 못 하는데 꼭 여기를 안 오셔도 좋으니까 일단 그 진단서하고 이 부분을 꼭 제 팩스로 넣어 주셔 놓고 상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설명이 가능하지 그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제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고요. 감기 특히 독감 조심하시고 올 겨울철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